우리나라는 참가도 하지 못한 2023 농구 월드컵에서 옆집 일본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You are going to the Olympics. 그 중에서도 일본의 특급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는 송태섭의 재림, 카와무라 유키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도대체 이 170 초반대에 그치고 있는 단신 선수가 어떻게 국제무대에서 일본에게 3승을 선물했는지 이번 영상에서 카와무라 유키라는 선수에 대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2001년생으로 올해 나이 22살인 카와무라 유키는 프로 농구 선수가 맞나 의심이 되는 작은 키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답사마가 말했죠. 농구는 신장이 아닌 심장이라고. 낮은 무게 중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단점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영리한 패싱 센스에 준수한 외모까지 갖춘 덕분에 학창시절부터 일본 농구 팬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워낙 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성인 무대에서도 통할까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게 웬일. 농구 명문인 도카이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그의 무난하게 우승을 따낸 카와무라는 이듬해 요코하마 비 콜세어즈에 입단 후에도 B리그 역대 최초로 신인상과 MVP를 동시에 수상, 놀라운 플레이를 선보이며 무려 5관왕을 싹쓸이했을 정도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와무라의 뜨거운 기세는 농구 월드컵까지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비록 챔피언인 독일과의 첫 경기에선 다소 긴장한 탓인지 평소답지 않은 저조한 효율을 노출하기도 했으나 이내 마케넨이 버틴 핀란드를 상대로 제대로 각성한 카와무라는 4쿼터 추격전을 진두지휘, 특히 클러치 타임에서 승기를 잡는 3점 3방을 포함해 총 25점, 9어시라는 무결점 퍼포먼스를 펼치며 감동적인 역전승에 1등 공신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조별 예선에서 승리를 챙긴 일본과 그 중심에 있던 카와무라의 돌풍은 순위 결정전에도 계속되었는데요. 4쿼터 한때 15점 차로 끌려갔던 베네수엘라를 상대로는 19점, 11어시라는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또 한 번의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한 데 이어 카보베르데와의 마지막 경기에서도 14점, 8어시에 3개 스틸까지 추가하는 등 단 한 장뿐인 아시아 시대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Kawamuра to the rescue. He's driving. The feed. Extra handoff. Hawkinson. And one. Hawkinson. Count it. 이쯤 되면 이 선수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카와무라의 플레이도 살펴보며 단신들의 생존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시죠. 카와무라의 가장 큰 강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작은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스피드와 가속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트랜지션 상황, 빠른 템포의 공격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휘젓는 모습이나 오픈코트에서 골밑이 비어있을 시 한순간에 악셀을 밟는 정광석화 같은 드라이빙이 압권입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수비가 정돈되기 전에 가져갈 수 있는 기습일 뿐 지공시엔 송태섭을 연상케 하는 핸들링 능력을 뽐내며 상대를 요리하는데요. 웬만하면 코트 위에서 가장 빠른 선수인 카와무라는 주로 빅맨들과의 미스매치 시 아이소를 시도해 수비를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간결한 크로스오버는 물론 비트윈더렉 드리블을 가미한 방향 전환을 통해 타이밍을 뺏는 돌파 장면들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렇게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만으로 프로에서 살아남기란 역부족이죠. 카와무라가 이 정도로 승승장구 할 수 있는 데는 그의 영리한 플레이 메이킹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인데요. 스크린을 10분 활용하는 카와무라는 상대 빅맨을 외곽으로 유인해 롤에 들어가는 스크리너에게 절묘하게 전달하는 피켓롤을 즐겨 사용하며 스위치가 되었을 때는 장기인 아이소를 통해 수비 몰이하고 골밑에 오픈된 동료를 기가 막히게 찾으며 나이에 걸맞지 않는 노련한 리딩 능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이스라인을 타고 커딩하는 동료에게 찔러주는 어시스트 또한 일품이죠.
게다가 단신은 곧 수비 구멍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카와무라는 수비력 자체도 꽤나 준수한 편인데요. 비록 물리적인 신체 사이즈로 인한 인사이드에서의 미스매치는 어쩔 수 없지만 대신 퍼리미터 수비에 있어선 민첩한 사이드 스텝을 바탕으로 상대 핸들러를 압박해 공격 템포를 늦춤과 동시에 이를 통해 종종 스틸도 따내며 역습 기회를 창출하곤 합니다. Reactive defense by Cape Verde. They're taking nothing away. 신장은 말할 것도 없고 스피드와 안정적인 볼 핸들링 능력을 바탕으로 한 훌륭한 플레이 메이킹에 악바리 같은 수비까지 그야말로 슬램덩크를 찍고 나온 송태섭 그 자체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카와무라와 송태섭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점 하나가 존재했으니 Gets in the corner. Open but Kawamura for three. 바로 현대 농구에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점퍼가 그것인데요. 슬램덩크에선 거의 슛꽃처럼 묘사된 송태섭과는 달리 카와무라는 충분히 위협적인 슈팅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빈틈만 보이면 자신있게 올라가는 3점포가 카와무라의 플레이를 더 다채롭게 만들어주는데요. 본인보다 40cm가량 더 큰 라우리 마케넨을 농락한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듯 상대의 컨테스트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전체 야투의 절반가량을 3점으로 시도하는 카와무라는 스크린을 빠져나와 던지는 3점을 비롯해 Off the screen, calls his own. 좌우로 크게 흔들다가 올라가는 역동적인 풀업과 스텝백 3점은 물론 투맨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엔 간혹 죽은 볼을 처리하는 느낌으로 미들 점퍼도 선보이는 등 송태섭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슈팅 정확도를 보유했습니다. 물론 신장 대비 준수하다는 거지 객관적으로 최상급의 효율은 아니긴 하지만요. 이렇게 카와무라 선수의 플레이를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 눈에 띄게 자주 등장하는 기술들이 몇 개 보였는데요. 일단 돌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일명 리프트 혹은 행 드리블이라 칭하는 동작을 기반으로 수비의 블락 타이밍을 뺏는 엇박 스쿱 레이업과 빈 공간을 요리조리 찾아 들어가는 스네이크 드리블이 그것들이었습니다. 드리블 중 가볍게 깽깽이 스텝을 밟으면서 박자를 쪼갠과 동시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리프팅 동작을 통해 한순간에 수비를 벗겨낸 카와무라는 뒤에 버티고 있는 빅맨이 블락 뜨기 전에 반박자 빠르게 올리는 스쿱 레이업을 선보였고, 만약 이게 통하지 않을 시엔 동네 한 바퀴 후 침착하게 다른 기회를 모색하는 등 단신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여러 필살기를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Kawamura underneath the basket will turn and shoot. Gets off the. 지금까지 약간 크리스폴과 트레이 영을 섞어놓은 듯한 카와무라 선수의 커리어와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나름의 시그니처 무브까지 알아봤는데요. 화려한 하이라이트와 별개로 저같은 단신에게 유용한 플레이들도 많이 있었던 만큼 향후 직접 플레이하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